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수면을 당장 오늘 밤부터 바꿔놓을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긴 하루를 마치고 마침내 누웠지만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다리를 뒤척이고 허리는 뻐근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바늘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60대 이후의 수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 도쿄대학교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겪는 수면장애는 노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을 해소되지 않은 신경계 긴장과 밤 시간의 높은 스트레스 신호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면 권장 사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깊고 개운한 잠을 자는 어르신들은 모두 한 가지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대부분의 의사가 말하지 않는 3가지의 간단한 60초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일본의 최고령 현역 의사는 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프로그램에서 이 동작들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2주 만에 75% 이상의 참가자가 더 빨리 잠들고 몸의 뻣뻣함과 불편함 없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그 의사분이 여러분을 직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이번 대화를 정말 기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이번 에피소드는 그 단순함 때문에 더욱 울림이 큽니다. 특별한 장비도, 어려운 자세도, 몸에 무리를 주는 동작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천히 부드러운 움직임뿐이죠. 이것은 유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밤 일찍 편안하게 잠드느냐,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긴장한 채 뒤척이며 깨어있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께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회복, 그리고 다시 내 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지금 청취 중이시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권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돌봐왔지만 대부분은 진짜 불면증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해소되지 않은 긴장을 계속 안고 계신 것이죠. 몸이 지친 게 아니라 과하게 자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많은 분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잠드시는지 알고 싶네요. 10분 안에 잠드신다면 1번을, 그보다 오래 걸린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30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처장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칭 순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스트레스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호흡법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드러운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휴식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두가 꼭 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잠드는 게 이토록 힘들어질까요? 수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할 때 뇌와 몸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사람들이 불면증이라고 부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존 60세 이후에는 신경계, 특히 밤에 몸을 이완시켜야 하는 부분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점진적으로 깊은 회복을 우선순위에서 지우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자극은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도록 훈련하며 우리 몸은 이완만큼이나 긴장도 쉽게 학습합니다. 깊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죠. 하지만 매일 저녁 산책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하지만 움직임 그 자체만으로는 스트레스 반응을 재설정하지 못합니다. 신경계에 이제 놓아주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입니다. 어떻게 숨을 쉬는지, 몸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잠들기 전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올바른 신호를 받기만 하면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배우지 못합니다. 근육과 마음을 함께 재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몸에서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호흡과 신체는 뇌를 조절하는 리모컨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수면 조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계 자체를 안내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말 강력한 관점이네요. 다들 몸을 식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선생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신경계의 안정을 위한 박스 브리딩입니다. 관절을 움직이거나 근육을 늘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일본 의학에서 수면은 몸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경계 더 높은 곳, 즉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온함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일본의 치유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현재는 박스 브리딩으로 널리 알려진 일정한 호흡 패턴입니다. 그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매우 인간적인 원리입니다. 임상이나 치료사들도 사용하죠. 심지어 군대에서도 사용하는데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를 위험 모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신경계의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도쿄 게이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느리고 리듬감 있는 호흡은 단 몇 분 만에 노인의 교감 신경 활동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박변이도 지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다시 4초 동안 숨을 내뱉고 마지막으로 다음 흡입 전까지 4초 동안 멈춥니다. 이것이 한 주기입니다. 이를 4, 5회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마음의 소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눕는 순간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차분해진다고 말하더군요. 약도 필요 없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저 리듬만 타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숨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이죠. 느릴수록 좋고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자연스럽게 감습니다. 호흡은 가슴 위쪽이 아니라 복부 깊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몸이 평온함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주신경을 통해 모든 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군요. 네, 그 단 하나의 신호가 몇 분 만에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몸은 그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분이 편안해지는 차원이 아니네요. 몸을 투쟁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게 해서 휴식과 회복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딱 4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고, 멈추고,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마세요. 리듬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세요. 만약 누군가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요. 그렇다면 5분까지 늘려보세요. 제 환자 중 상당수는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턱의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며 잠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강요된 것이 아니라 초대된 잠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신경계가 진정되기 시작했으니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마음을 따라 몸도 수면으로 이어지게 하는 첫 번째 물리적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제 부드럽게 움직임을 도입합니다. 어깨 회전과 상부 등 이완입니다. 우리는 몸의 가장 위쪽인 어깨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엔 의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여기거든요. 어깨는 소리 없이 들리고 자세는 굳어지며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이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뒤로, 그 다음 앞으로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그 밑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깨 회전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상부 척추에 공간을 만들고 목과 어깨의 순환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움직임을 호흡과 동기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협응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관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경계와 신체 사이의 소통을 재건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움직임을 점차 멈추게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고개를 편하게 돌릴 수 없거나 긴장 없이 평평하게 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침대 가장자리나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댑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부드럽게 얹으세요. 거기서부터 어깨를 뒤쪽으로 천천히 완전한 원을 그리며 돌리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한 번 회전할 때만 약 3에서 4초 정도 걸려야 합니다. 뒤로 6번에서 8번 돌리세요. 잠시 멈춘 뒤 앞으로도 같은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러면 총 60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내내 함께 하는군요. 네, 호흡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세요. 어깨가 올라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갈 때 내뱉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목표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뻣뻣함이나 불균형이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긴장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스스로 풀려나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부드러운 초대는 몸이 인식하는 습관이 됩니다. 제가 이 방식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침대에 살짝 기대어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에 우리는 이제 속도를 줄일 거야 라고 명확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몸에게 기어를 바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움직임이 밤의 루틴이 되면 신경계는 매번 더 빨리 신호를 배웁니다. 조명 조절 스위치를 낮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밤 빛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어깨가 풀리고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스트레칭 여정은 다음 어디로 향하나요? 베어 허그 가슴 및 척추 이완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움직여봅니다. 다음 동작은 흔히 베어 허그라고 불립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깊습니다. 상부 등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가슴을 말랑하게 하며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정서적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은 신경계에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일리가 있네요. 몸이 긴장을 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동작을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합니다. 앉아 계셔도 되고 원하신다면 베개에 살짝 기대어 누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팔을 가슴 위로 부드럽게 교차하세요. 어느 팔이 위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몸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자세에서 그저 자신을 잡아주세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 억지로 힘주지 말고 팔꿈치를 조금만 더 가깝게 모아보세요. 상부 등이 부드럽게 넓어지게 둡니다. 천천히 고르게 호흡하며 약 20초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안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가동 범위를 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재연결을 위한 움직임이죠. 신경계에 우리는 이제 안전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쪽도 교대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네. 한두 번 천천히 호흡한 뒤 어느 팔이 위로 가는지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유지하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많은 분이 견갑골 사이가 미묘하게 퍼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상체 뒷부분과 결합 조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작은 동작이 이토록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60초 만에 가능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다음 스트레칭도 빨리 듣고 싶네요.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은 종종 가장 부드러운 것들입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함께 협력하니까요. 이 동작은 자세를 개선하고 많은 분이 시간이 흐르며 겪는 굽은 어깨를 완화해줍니다. 또한 잠들기 전 불안이 주로 머무는 가슴을 진정시켜주죠. 목 스트레칭까지 더해지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요? 이제 누울 시간입니다. 눕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수면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몸을 접지시키고 척추 긴장을 완화하며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호흡이 깊어지도록 유도합니다. 항상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릎은 굽히든 펴든 가장 편안한 상태로 두세요. 허리에 지지가 필요하다면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세요. 팔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옆에 둡니다. 그 자세만으로도 몸은 이제 긴장을 풀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 회전 및 좌우 척추 리셋입니다. 이 휴식 자세에서 머리를 이용해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호흡에 맞춰 움직이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를 몇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저장하는 목 주변과 두개골 기저부의 깊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동작은 균형이나 방향 감각 시스템과도 소통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은 눈, 뇌, 그리고 뇌의 균형 센터에 말을 겁니다. 신경계에 이제 속도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살피는 일을 멈춰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머리와 목이 부드러워지면 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머리 회전이 끝나면 두 무릎을 굽혀 발을 침대에 평평하게 댑니다. 여기서부터 무릎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움직임이 느린 파도처럼 흐르게 두세요. 30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진행합니다. 이는 하부 척추의 압박을 해소하고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간직하기 쉬운 고관절과 천장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잠을 준비하는 방식과는 정말 대조적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조제나 화면 혹은 방 환경에 집중하죠. 하지만 이 접근법은 신체 스스로가 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휴식을 향해 흘러가는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많이 앉아있거나 고관절과 다리가 뻣뻣한 분들은 상체가 이완되어도 하체는 긴장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햄스트링 이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햄스트링이 팽팽해지기 쉬운데 이 근육이 짧아지면 골반과 하부 척추를 잡아당깁니다. 그 긴장은 누워있는 동안에도 활성화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죠. 이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그 당김을 풀어주고 다리가 완전히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편안함 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무릎은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발이 아니라 허벅지 뒤나 종아리를 잡으세요. 만약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무릎을 살짝 굽히거나 허벅지 뒤에 수건을 걸어 지지대로 사용하세요. 목표는 다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평온하게 느껴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쫓는 게 아니군요. 아니요, 방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약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으로 바꿉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팽팽하게 느껴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건 그저 정보일 뿐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긴장을 놓으면 몸은 더 깊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체가 부드러워지면 신경계는 휴식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맞습니다. 나비 자세 고관절 열기 및 마지막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그 신호를 완성하고 신경계를 완전히 휴식으로 안내하기 위해 고관절로 마무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는 부드러운 수동적 자세를 사용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벅지 안쪽과 골반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더 깊은 효과는 신경학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호흡함으로써 뇌에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할까요? 30초 정도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1분이나 2분까지 늘려보셔도 좋습니다. 무릎이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에 베개를 받쳐 지지해주세요. 이건 범위를 강제로 넓히는 게 아닙니다. 중력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호흡은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정말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네요. 무리 없는 움직임과 애쓰지 않는 호흡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원칙이 전체 순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몸이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때 몸은 비로소 놓아주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요. 그러면 전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양팔은 머리 위로 부드럽게 뻗고 다리는 길게 늘려 마치 몸이 양방향으로 길어지는 것처럼 하세요. 이는 남아있는 긴장을 모두 해소하고 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리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발을 부드럽게 까딱이거나 손목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그저 기분 좋은 대로 따르세요.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모두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다음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네,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고른 영상입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